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자 5단 강예은입니다.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많이 떨리네요. 아직 저는 배움도 많이 부족한데 갑자기 발표를 하려니 긴장도 되고 혹여 실수를 하지 않을까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늘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우리 안선주 교무님 그리고 박진도 교무님께서 그리고 여러 우리 교도님들께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니까 용기 내어 이 자리에 한번 서봤어요. 예전에는 종교라 하면 모태 신앙자들 아니면 인맥을 형성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노력도 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이루려고 하고 매달리는 사람들이나 종교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저는 종교에 대한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형부, 우리 언니의 도움으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종교에 대한 신념, 공부하는 모습, 실천하는 노력에 제 마음이 많이 흔들려서 친언니인 강정희님과 그리고 저희 형부인 광사님의 인연으로 이 한둥근 교당에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저는 42세 젊은 나이에 신장병을 얻어서 열심히 치료를 하였음에도 호전이 되지 않고 지난해에는 합병증으로 걷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게 왜 이런 병이 왔을까 화도 나고 괴롭고 원망스러웠어요. 때론 서글픔에 깊은 우울감이 생기고 온몸이 통증으로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도 없었어요. 활기차게 활동하고 무엇이든 잘 먹어야 하는 그 나이에 저는 통증과 우울감, 음식 절제로 몸무게가 39kg까지 나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 옆에 계시는 엄마와 가족들을 생각하며 삶을 버텨내고 있었던 중 언니와 형부의 도움으로 올 1월에 처음 교당에 왔을 때 교당이 1층이 아니라 2층인 거예요. 이 올려다보는데 너무 막막하고 이 계단을 보면서 순간 생각이 나요. 걷기도 불편한 제게 이 계단의 높이는 삶의 무게만큼 힘든 무게였어요. 하지만 언니와 형부의 정성을 생각하며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잘 옮겼습니다. 처음 한 달은 우리 교무님 설법 말씀도 어렵고 독경도 어렵고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고 또 자꾸 성가를 부르고 그러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었는데 이 눈물이 서글픔의 눈물인지 아님 참회의 눈물인지 그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울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개운해지곤 했어요. 이제는 가끔 설법 말씀도 이해가 가고 독경도 조금씩 귀에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높게만 느껴졌던 이 계단을 이제는 씩씩하게 잘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얼굴빛도 좋아졌다고 하고 운동도 조금씩 하면서 일주일에 3번씩 병원을 다니지만 그래도 예전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독경집을 보고 영주, 청정주, 일렁상 서원문, 반야 바라 밀다 심경 등을 독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무님 설법 중에 모르는 말이 나오면 네이버로 찾아보기도 합니다. 아직은 걸음마를 배우는 단계로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며 배워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평안을 찾고 더불어 주변의 은혜를 알고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생의 인연이다 도반이신 한둥근 교당의 교도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의 품 안에서 인과의 이치를 깨쳐 생사를 초월하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쓰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일요일마다 반갑게 맞아주시는 안선주 교무님과 박진도 교무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부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남자 3단 박광재입니다. 오늘 제가 변강할 제목은 정기일기인데요. 월 초에 교무님께서 미리 정기일기에 대해서 두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물론 할 것이 없겠지만 교무님이 하신 것을 다시 요점 정리하고 조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일기법의 큰 뜻은 일기법을 활용하여 공부나 훈련이 물샐 틈 없이 진행되도록 점검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공부법의 특징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일기법을 활용하신 이유는 첫째, 성년시대가 전개되므로 스스로 일기로서 자신의 공부,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도 갈수록 복잡하고 일 많은 현대 상황 속에서 신앙과 수행과 공공을 진행하는 마음을 물샐 틈 없이 관리해야 하며 스스로 점검하여 스승의 정밀한 감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전 제3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제1절 정기훈련법에서 정기일기는 사리연구훈련 과목으로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받는 공부인에게 당일의 작업 시간수와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는 공부법입니다. 먼저 정기훈련 중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일상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안목을 얻고 나의 심신작용을 살피고 다스리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즉 하루를 살아가고 하루를 정리하는 그 속에서 나와 진리와 생활과의 관계를 반조하며 나는 생활을 떠날 수 없고 생활은 나를 진리를 떠나 있지 않음을 발견하는 것이며 바로 스승이 떠나고 안 계셔도 진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자력 있는 공부를 하는 힘을 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기훈련 동안 정기일기를 통해 얻어진 지혜로 상시 생활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심심작용의 자유를 얻도록까지 정진해 가기 위해 정기일기는 4가지 기재를 시킵니다. 첫째는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적게 하는 것은 무슨 일에나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작용하여 업을 지은 시간으로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목적은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송시간을 대조하여 뒷날에는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수입 지출을 적는 것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고 지출이 많으면 지출을 줄여 빈곤을 방지하게 하며 설사 형편이 넉넉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해가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계적 자립생활과 복과 지혜가 얼마나 밝아졌는지를 점검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셋째, 심신작용 처리권은 12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불보살과 중생의 차이점이 심신작용의 처리 차이입니다. 심신작용의 처리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견성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고 불보살인지 중생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계문을 보면 신구의 대한 계문이 있습니다. 신구의 3업을 합쳐 심신이라 하고 반야심경에는 색수상행식인 것입니다. 오온이 개공한 것을 봤는데 이것이 동시에 오온입니다. 이것이 본래 공하다 하는 것을 봐서 능히 묘유로 어떻게 잘 쓸 것이냐는 것입니다. 일단 심신이 공하다는 것을 먼저 깨치셔야 합니다. 오온, 삼업, 본래 공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감각, 감상, 이치입니다. 이치를 보아다가 내가 일에다가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공한 바탕에 철저하게 심신작용을 챙겨서 유념으로 챙길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대소유무의 이치에 바탕해서 일이 생기는 것인데 이치를 알아서 우리는 일을 잘하자는 공부입니다. 이치를 갖다가 어떻게 경계에 심신작용을 처리를 잘 할 것인가냐가 이 안에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심신작용의 동기, 과정, 방법, 결과를 사실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더라를 그대로 적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심신작용 처리입니다. 예를 들어 혹시 우리 처제에 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방문을 심신작용 처리와 감상도 같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말씀을 드리면 방문을 여니 이제 아내가 쓴 것입니다. 다른 분들의 술 냄새에 코 고는 소리, 여느 때처럼 술 마시고 잠이 든 남편은 코를 심하게 곤다. 시간이 1초, 2초, 3초. 긴장감을 지나 초조해지는 시간이 지나서야 하고 숨을 내뱉는다. 그런 경험들 때문에 오늘도 잠들려면 실갱이 깨나 해야겠구나. 저런 소리는 안 들리는 귀였으면 좋겠다. 뒤척뒤척. 이 원상은 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하고 지공부사한 것이구나. 저 사람을 원망 부족하고 지공부사하게 코를 사용하는 중이고 나는 원망 부족하게 귀를 사용하는 중이다. 지공부사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방을 나가서 다른 곳에서 잠자리를 마련해 볼까? 그냥 숨소리를 따라 듣고 있을까? 저 소리에 긴장, 초조, 짜증내고 듣고만 있어보자. 언제 잠이 드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지공무사한 귀가 되었을 있지 싶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신작용 처리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넷째, 감각 감상을 적게 하는 것은 대소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기 위한 것으로 감각은 대종사님 또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별을 보면서 마음이 밝아져 버리는 것과 원효대사가 당나라 의사하고 가다가 밤에 맛있게 마셨던 물이 해골 물이었단 것을 보고 마음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일체 유심조가 이런 것이구나 깨달은 것이 감각이고, 감상은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우 인력의 이치를 본 것과 에디슨이 번개를 보고 연구해서 전구를 만든 것이 감상입니다. 의두 성리에 관심이 많으면 감각이 많이 나오게 되고 경계 속에서 있는 마음을 그 순간순간 잘 챙기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심신작용이나 감상이 많이 나옵니다. 감각은 대종사님이 재중상님의 법문이 주로 감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갔더니 화재보험이 있었습니다. 화재보험이 불이 나고 나서 지원하여 다시 살리듯이 우리 사람도 생을 마감하고 영생의 이치를 알아 영생보험 증서가 있으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화재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보물, 영생의 이치와 연관을 해서 감각을 한 것이 천도품 6장입니다. 대종경 법문이 대부분 대종사님의 감각 감상이나 심신작용 처리건입니다. 심신작용 처리 기제와 감각 감상 기제가 바로 정신적인 자력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점검하는 뜻이 있습니다. 즉, 이 정기일기를 통해 정신, 육신, 물질로 얼마나 자력 있는 생활을 하였는지 반조하고 그 힘을 길러가도록 한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일기 기제로 행복한 공부인의 삶을 살아가길 빌며 정기 훈련 법 중 정기일기 경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